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로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경제는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통행금지령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이드카 계속 발동하면서 증시가 엄청난 폭락을 맞이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엄청난 충격의 증시 하락이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시의 폭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시작이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시 언론의 말을 약간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럽인 입국 금지, 코로나19 대유행 선포, 이 두 가지 굵직한 조치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는 오늘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입증해 줬습니다.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세계 경제의 사슬에 적자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막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가시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건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둔 우리 전자기업들입니다. 베트남의 입국 제한 정책으로 삼성은 현지 디스플레이 공장에 보낼 예정이던 기술자 7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들이 베트남 공장 설비를 바꿔야 하반기에 나올 신형 스마트폰 액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제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이른바 가치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원재료를 일본에서 가져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 반도체로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완제품 판매 행사는 미국에서 개최합니다.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한다는 건 이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동과 교역을 스스로거리는 상황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으로 금형 제품을 수출하는 이 중소기업은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지 않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독일도 안 옵니다, 지금. 독일도 아예.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고 우리 같은 동종업계, 그 다음에 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여행과 항공 등 소비 위축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수출 국가는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는 점점 더 심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재료를 사오고, 그리고 중간 부재를 사와서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로 봤을 때요, 한국은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로 팔아서 우리가 교역을 해온 나라입니다. 교역이 지금 차단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요,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기본소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성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니 이건 정신 나간 얘기니 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행돼야 됩니다. 당장 시행돼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예요. 수출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당장 큰일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도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파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고통이 그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줄기 때문에 상인들에게도 영향이 갈 거고요. 상인들이 영향이 가면요, 공장들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기초단체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지금 100만 원씩 주지 않는다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피해는 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또 한 가지, 그걸 주면은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서민들은요,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일부 정치적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또 정치적 얘기가 약간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세금을 어찌하려고 하는 거냐. 그들은 걱정할 만합니다. 왜 그러면 연봉 2억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재산을 찾아보면은 15억이 넘습니다. 집값만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부자들에게만 그 세금이 다 전가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계속해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적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15억 이상 자기가 살고 있다면 집이, 그것은 분명히 세금을 더 걷는다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서민은 연봉이 8천 이상인 분들, 그리고 자기 재산이 15억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 서민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8천 이상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5억 이상인 분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세금을 거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자들의 세금은 점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지 않는다면, 지금 그걸 못 지킨다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중산층 경제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주시에서 지금 한다고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맞는 판단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 5만 명에 대해서 52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주안점을 둔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가게 문 닫는 데도 많아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로 알아보고 있는데 좀 많이 구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알바 입장에서는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5,178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보다 2만 7천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이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편성된 전체 예산은 모두 263억 5천여만 원, 전주 자체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가량,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시면은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하겠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주와는 다릅니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인 상황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하겠다고. 여러분들 서민계층이 무너지면요, 중산층은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서민들한테 돈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취약계층에 가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장 없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면 자기한테도 간다는 거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자영업을 서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자영업이 무너지면요, 기업들이 힘듭니다. 판매가 떨어지고요, 매출이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에서 취직하고 있는 분들이 일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다들 안 듣습니다. 안 써요.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하순부터 천천히 코로나가 지금 하향 국면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봤자 한 달 좀 남았죠. 6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양상이죠. 모든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거짓으로 얼룩진 것도 아니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미국에요. 약간 뒤늦은 뒷북을 치는 거죠. 얘도 사실은 숨기려고 했어요. 사실은 숨기려고요.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 많이 퍼지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일본은요, 진짜 하염없이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도쿄올림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얘기를 잠깐 듣고 말씀을 또 나눌까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오후 3시 반, 우리 시각으로 잠시 전 4시 반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백악관 태스크포스와 이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함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자회견과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주 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탠퍼드 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은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정부에 검사와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드라이브스루, 즉 차에 탄 채 검진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전역에서의 검진이 하루 이틀 사이에 판명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방식을 도입해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와이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살짝 반등할지도 모릅니다만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는요,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관료는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공매를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외국 애들에게 떡밥을 넘기고 있어요. 공매를 지금 금지를 안 한 덕분으로, 일부만 하는 덕분으로
외국인들은 신나게 돈을 걷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매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라의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너무 모른다는 거죠. 경제를 모르고 있어요. 오로지 정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선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건요,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예요. 하긴 여러분들 이해는 합니다. 경제가 재미없고 힘들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요, 일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경제의 시대입니다. 경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 방법을 찾고요, 최소한 부자가 안 되더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이드카를 2번이나 발동했고요,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매를 그냥 놔둔다면 큰일입니다.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더 큰 하락은요, 여러분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관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던집니다. 그러면 더 큰 하락을 또 불러올 거고요. 개인들은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방면의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뭐 매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보장해 놓은 모든 것들을 안전장치를 적힐 거고요.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국민들의, 서민들의 안전장치와 중산층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심하게 짝이 없고요, 정말 철이 없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치나 살살 보고 있고요, 자기 자리에만 연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속 성장할 동안, 세계 7위에 갈 동안 엄청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들은 누구냐면 국민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이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허리가 아플지언정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세계 7위의 강대국으로 올렸다는 거죠. 국민들만큼 따라왔다면, 관료들이 따라왔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따라왔다면, 국민들만큼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3위에 도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국민들이 깨어있고 정말로 국민들이 영웅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겁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어느 의료진이 죽음의 사지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언론 얘기를 또 마저 듣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힘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언론의 힘이 아니고요, 썩어빠진 언론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 그들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작은 영웅들이 이 땅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정과 자기 기업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이끌어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기업이 하나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 하나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병실을 돌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한밤중에도 병실에서 연락이 오면 방호복을 입고 달려갑니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의료진만큼 중요한 존재, 바로 청소부터 소독, 폐기물 처리까지 감당하는 시설팀 사람들입니다. 환자도 많아진 데다
일반 환자와 달리 코로나19 환자의 병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격리 의료 폐기물로 취급하니까 전문 용기 플라스틱 용기 담아서 나오거든요. 오염된 용기는 소독 처리해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실뿐 아니라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환자 이동 경로를 소독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고요. 병실 변기가 막히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덕분에 한밤중 퇴근을 21일째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환자들 걱정이 더 앞섭니다. 저희들은 작업하는데 조금 힘들다 보니 2주 동안 갇혀있는 자체를 보면 그 사람들 답답지 보면 안 되고 그런 보면 저희들이 뭐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직원들인데요. 코로나 확진자들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처리장을 갔다 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당일 소각이 원칙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 운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혼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병원 거만 싣고 가야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는 이들. 다들 힘내시고 빨리 좀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퇴원한 환자가 있을 때까지 우리 모든 직원들이 건강하게 같이 끝내줬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초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깨어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뭉칩니다. 그리고 여실히 요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초강대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2, 3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경제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돌파해 나갈 거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관료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초강대국 갈 거라는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더 큰 하락이 있을 거고요. 제가 방송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1,000원을 가진 사람만 하라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갭투자꾼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미끼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총선을 치르면 여러분들 참가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싫으면 여당을 뽑지 마시고요. 야당이 싫으면 야당을 뽑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시고 국민의 주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화이팅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부동산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국민들이 작은 영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5, 6년 지나면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5, 6년 지나면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될 거고요. 여러분들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 금과 은을 투자하시고요. 그게 싫은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될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리아 누터였습니다.